자, 모의고사 문제풀이 제2강 되겠습니다. 2강은 16번부터 합니다. 16번. 건축법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협정은 말이죠.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등이 전원합의죠. 전원합의로 갖다가 협정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틀린 거 1번.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 특별 자치 또는 시구에 걸친 경우는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한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만약에 협정 체계자가 이렇게 넓어요. 근데 행정구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A시고 여기는 B시다. 이때 어디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요? 과반 B시장한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두 번째, 협정 체계자나 건축협정 운영 대표자는 협정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협정 인가권자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은 인가권자한테 인가받는 거예요. 협정 체결자가 받아도 괜찮고 협정 체결자 모임인 건축협정 운영회가 있어요. 그의 대표자가 받아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국토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협정 체결 대상 지역이다. 맞습니다. 개발한 지역이고. 네 번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전원합의해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건축, 대선, 리모델링 이런 걸 협정 체결하는 거거든요. 건축, 대선, 리모델링 협정 체결하기 때문에 협정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맞고, 5번이 틀렸는데 건축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 대표자는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원 동의 받아서 폐지한다. 아니죠. 얼마 동의 받으면 과반수,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으면 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전원 합의이지만은 그러나 폐지는 과반수 동의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가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폐지도 인가권자 인가받는 건 맞는데 그 동의권 틀렸어요. 폐지할 때 전원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 동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가겠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존치관리계획은 재정비 촉진계획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맞고, 2번,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재정비 추진계획의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총괄 계획가 위촉합니다. 맞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제가 소유한 토지나 그 밖의 지산을 공유지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비 지구에서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이게 특례입니다. 또 임대기간은 50년이면서 대통령으로 따로 정한다. 결국 50년입니다. 그리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기간은 5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례를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이 법의 특별한 규정 빼놓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맞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 추정을 위해서 해당 재정비 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지배를 갖다가 임대대로 공급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85 이하인 주택의 비율은 50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닙니다.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비율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초과하는 주택 비율이 바로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집합권법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관리인은 그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때 도외되는 겁니까?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도외되죠. 자,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기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 나중에 사갖고 들어온 사람, A가 300kg 주인인데 A가 B한테 팔았어요. 이때 B가 이사 와가지고 옛날에 관리단이 채무 빚진 게 있어요. 그럼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빚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승계 전에, 이사 오기 전에 발생한 관리단 채무도 단지 채무니까 책임져야 돼. 자기도 구성원이기 때문에, 새로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그 채무를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2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가 개인이 관리인 해임을 갖다가 관리인 잘라주세요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회의에서도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개인이 법원에다 청구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관리인은 꼭 주인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 사무 집행의 분담금과 분담 금액하고 비용의 산정 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맞고. 다섯 번째, 관리인은 관리단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관리단을 대표해서 재판의 행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대관리법상 관리사무소장이 재판에 다 할 수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재판상 행위, 재판 외 행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맞고 틀린 건 몇 번이다? 1번 책임을 집니다. 이어서 1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약간 쉽게 냈습니다. 어려운 것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약간 쉽게 냈습니다. 19번 소방기본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좀 단조롭죠. 쉬운 것도 해줘야죠. 너무 어려운 것만 하면 또 질리니까. 1번 취재, 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한 자는 소방활동국에 출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자 같은 경우, 방송기자 같은 경우 소방활동국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락받아야 되겠지만 이때 이 누가 소방활동국을 갖다가 지정하는 겁니까? 소방활동구역 설정자는 소방대장입니다. 맞고. 2번 한국소방안전은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것 빼놓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지정합니다. 맞습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지정합니다. 맞고. 세 번째,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을 하면 우리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수도 시지할 때는 시도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누구한테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차가 헛출동하니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네 번째,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선박 중에서 매어둔 것만 해당합니다. 매어둔 것만 대상물이지, 항구에 매어둔 것만 대상이지 항해 중인 건 대상이 아닙니다. 맞고. 다섯 번째,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은 화재 경계지구 대상이다. 소방출동로 거기 있는 지역이 아니라 없는 지역입니다. 없는 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화재 경계지구 대상입니다. 5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지정할까요? 시도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20분 가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별법상 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째, 하자 담보 취기한 내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한 안전 시할 때는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맞습니다. 하자 담보 기간이니까 시공자가 져야 돼요. 1번이 맞고. 그렇다면 2번, 3번, 4번, 5번은 틀렸는데 왜 틀리는가 봅시다. 2번, 민간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정 못하게 생겼네? 그때는 관할 시도의사가 대신한다고요? 아닙니다.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 3번. 일정 시설물의 최초 정밀 안전도는 준공 1 또는 사용 승인 후 10년 지난 때부터 3년 내에 실시한다? 아닙니다.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내에 실시합니다. 10년이 지나면 1년 내에 실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등급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관리처는 정밀 안전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유지관리업자한테 대행한다. 정밀 안전이라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직접 관리처가 못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대행시키냐? 국토안전관리원,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유지관리업자가 아닙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행시킵니다. 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친구입니다. 시도지사한테 등록합니다. 틀렸고, 다섯 번째, 나왔네요.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는 기술,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 정하는 분야별 등록을 갖춰가지고 누구한테? 시도지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1번 맞고 나머지 2, 3, 4, 5 틀렸고 틀린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가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급, 1급, 2급, 3급이 있거든요. 특급, 1급, 2급, 3급인데 이걸 구별하는 걸 문제된 겁니다. 다음 중 화재방, 소방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종류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게 뭐냐? 1번, 특급과 1급 소방대설이 아닌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이 설치됐다.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아닌데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이 설치됐다. 의무관리입니다. 그럴 때는 2급입니다. 맞고. 두 번째, 3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120도 이상 일반 빌딩, 아파트 말고 이때는 30층 이상 할 때 지하층 포함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지하층 포함합니다. 이럴 때는 그것이 특급 맞습니다. 근데 세 번째, 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파트 빼놓고 이럴 때는 1급이 아니라 특급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21번은 3은 특급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답. 네 번째, 특급 소방 안전 대상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빌딩, 아파트 빼놓고 이건 1급입니다. 네 번째, 위 1급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위에 4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층수가 10층 이상이다. 아파트 빼놓고 일반 빌딩, 이거는 1급 맞습니다. 그렇다면 3번이 특급으로서 틀렸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은 전기사업법상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틀렸습니다. 2년 단위입니다. 2년 단위. 답은 1번.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2년 단위를 수립합니다. 2년 단위.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답은 1번이고, 두 번째,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해서는 이 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빼놓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맞고, 세 번째, 원칙적으로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안 됩니다. 예외가 있지만. 그래서 맞고, 네 번째,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공간의 사용에 안에서 구분이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 소유자하고 고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서 관계가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그 구분이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협의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다섯 번째, 고압이란 뭐냐? 직류에서는 1500V 초과하고 7000V 이하이고 교리에서는 1000V 초과하고 7000V 이하를 말한다. 맞습니다. 특고압은 다 7000V 초과죠. 특고압은 7000V 초과죠. 직류기로. 그래서 틀린 건 1번, 2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3번 가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상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뭐냐? 정비기반시설 용어정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구가 뭐냐? 도랑입니다. 공원, 공영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 정비기반설은 이미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로, 상수도 이걸 뭐라고 그러냐? 정비기반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두 번째,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소송할 때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우리가 민법에서 법인에서 법인과 이익을 갖다 충돌하는 이사가 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특별대리인 선임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누가 대신하느냐? 조합을 누가 대표하느냐? 이사가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대표합니다. 이익 충돌된단 말이죠. 조합장이 조합하고 이때 조합 대표는 누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이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비기반설이라고 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사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다. 맞고, 이 정비 사업은 세 가지 있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세 가지 있죠. 네 번째, 조합에 두는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인데 이때 토지등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사 수를 갖다가 5명 이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외워놓으세요. 다섯 번째,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등 소유자가 된다. 즉 건물하고 토지 다 갖고 있어야지 토지등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개발 같은 거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희생권자가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맞고, 그렇다면 23번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4번 마지막 객관식입니다. 승강기 안지 관리법상 승강기 사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 수입업자. 제조 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승강기 유지 관련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등을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팔았으면은 넘겼으면 부품을 갖다가 돈 받거나 공짜로 제공해야 돼요. 다만 품질 보증 기간 내에서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망가졌으면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두 번째, 품질 보증 기간은 3년 이상이다. 맞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세 번째, 품질 보증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소인이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했는데 불구하고 망가졌어요. 이럴 때는 제조 수입업자가 무상으로 공짜로 유지관리 부품 및 장비 등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는 공짜로 줍니다. 품질 보증 기간 내니까. 네 번째, 제조 수입업자는 승강기 관리처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부품 등의 제공 요청받았다. 부품 주세요. 그러면 제조 수입업자는 며칠 내에 응해야 된다. 2일 중요합니다. 2일 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2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5번 틀렸습니다. 설치공사업자, 승강기를 설치했어요. 공사업자가. 그러면 끝냈을 때는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바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한테 그 사실을 신고한다. 설치공사업자가 설치공사 끝냈으면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시도자한테. 행정안전부장이 아니라 시도자한테 그 사실을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습니다. 설치검사는 행정안전부장한테 받습니다. 설치검사는 행정안전부장한테 받게 되지만 설치했다는 사실은 시도자한테 신고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고 이어서 주관식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서부터는 주관식 문제 설명드립니다. 올해서부터는 주관식 문제 설명드리면 일단은 괄호가 3개까지 합니다. 3개까지. 3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나올 때는 기역, 2개 나올 때는 기역, 니은, 3개 나올 때는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3개 나올 때는 기역, 니은, 디귿인데 1개 맞으면 3개 중에서 자, 1개 맞았다. 1개 중에서 하나 맞으면 이건 2.5점입니다. 2개 중에서 1개 맞았다. 2개 중에서 1개 맞으면은 1.0. 2개 다 맞으면 2.5가 되겠습니다. 1개는 1개 다 맞으면 2.5고 당연히. 2개 중에서 하나 맞으면 1.0. 2개 다 맞으면 2.5. 3개 중입니다. 3개 중에서 1개 맞으면 0.5. 2개 맞으면 1.5. 3개 다 맞으면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 점수 줍니다. 그 다음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주관식. 만약에
홍길동 이렇게 써야 되는데 홍길통이라고 썼다. 홍길통 잘못 썼죠. 그러면 두 줄을 긋고 홍길동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의는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용어 정의는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써야 되고, 특별히 숫자 쓸 때 만약에 2000이다 그러면 2000이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쓸 때 2000 할 때는 한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꼭 뭐로 써야 된다?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한글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2를 써야 됩니다. 숫자 쓸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됩니다. 이게 한글로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는 법률용어 그대로 써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용어가 틀리면 점수 안 줍니다. 그 대신 부분 점수 주니까, 맞는 거는 부분 점수 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 나오죠? 16문제가 나오죠? 16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왜 49번이냐? 25번부터 48번까지는 공동대 관리 실무가 이제 객관식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문제가 다시 법규가 49번부터 64번까지 65번부터 이하는 실무 주관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49번 주택법규 주관식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이다. 이건 좀 쉬운 문제입니다. 괄안에 들어갈 숫자 용어를 쓰시오. 도시형 생활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룸형,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이 중에서 원룸이 제일 잘 나옵니다. 거기 가는 50점부터 이하일 것. 50 들어가면 됐고, 그 다음에 라는 지하층. 지하층에는 세대 설치하지 않을 것. 지하층. 그래서 앞에는 50, 뒤에는 지하층 되겠습니다. 이어서 50번. 투기갈지구입니다. 누가 이거 갖다가 투기갈지구를 재검토해야 될까요? 누가 투기갈지구를 재검토하면 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제마다, 반기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마다가 변해서 이제 반기마다입니다. 반기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반기마다. 그래서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 뒤에 반기. 다음 51번. 용어정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갖고 건축물하고 봉의설 등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갖다 분양받은 자가 갖는 것을 이런 형태를 뭐냐면 토지 임대부 분양택인데, 이때 이 봉의설을 포함해서 그 주택은 누가 갖습니까? 분양받는 자. 그래서 앞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택, 뒤에는 분양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택, 뒤에는 분양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2번입니다. 민간 임대 주택한 특별법상 임대료 적용입니다. 자, 1번. 몇 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5%, 5%. 두 번째, 한 번 올렸어요. 다시 몇 년 내에는 올리지 못할까요? 1년 이내. 그래서 앞에는 5, 뒤에는 1 되겠습니다. 이어서 55번, 53번. 공공택지구는 공공임대 분양 합쳐서 얼마 이상 되느냐? 100%의 50 이상, 50. 기억은 50이 되어 있고, 이때 1번 공공임대는 전체 주택호수의 100%의 35 이상, 100%의 35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50, 밑에는 35. 그러면 이상하다. 뭐냐? 1번, 2번 합치면 100%의 35 있고, 2번은 100%의 25 이하죠. 그럼 100%의 60이죠. 근데 위에 보니까 100%의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00분의 50 이상에는 100분의 60도 들어가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억은 50, 니은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요번에 새로 개정된 걸 넣었습니다. 그 2번이 개정된 거죠. 장시탑, 기념탑. 이건 옛날에 6m 넘는데 6m 넘는데 지금 4m 넘는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높이, 기억은 4m 넘는 장기탑, 기념탑, 니은은 첨탑. 광고탑, 광고판은 옛날부터 4m 넘는입니다. 그렇게 좀 개정됐기 때문에 일부러 문제된 겁니다. 기억은 4지면 되고, 니은은 첨탑.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고가수죠. 제일 높죠? 제일 높다. 8m 넘는이죠.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첨타, 팔, 새로 개정된 걸 넣어봤습니다. 새로 개정된 걸 넣은 겁니다.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누구한테 신고하죠? 소위 그분들한테 신고하죠.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주연대 신고하게 되죠. 55번 가겠습니다. 건축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용어 쓰시오. 그분들은 존치가 며칠 전까지 그 가건물 건축주에게 존치가 만료된 등을 갖다가 미리 알려줍니까? 30일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두 번째, 국토법상 방화주에서는 주요구조하고 무엇과 무엇을 내야구조로 해야 됩니까? 주요구조부하고 지붕하고 외벽입니다. 주요구조부, 지붕, 외벽이 되겠습니다. 그 지붕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는 30, 뒤에는 지붕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최근에 중개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가지고 착공 신고할 때 허권자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대상이죠. 층수 몇 층이죠? 2층. 목고지는 3층. 그래서 앞에는 2층 2. 그 다음에 연면적은 200이죠. 목고지는 500이죠. 그래서 기역은 2. 그 다음에 니은은 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나올 수 있습니다. 57번. 공동택 관리법상 입대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관할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로 각각 쓰시오. 시장 등은 입대의 구성원에게 입대의 운영과 관련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며칠 전에 알려줍니까? 10일 전, 10일 전에 교육받으러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때 교육시간은 매년 몇 시간일까요? 4시간. 그래서 앞에는 10, 뒤에는 4가 되겠습니다. 58번. 관리계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려는 입주대표 회장, 거기 관리계약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즉, 관리계약 신고하는 겁니다. 관리계약을 신고할 때는 관리계약이 개정되거나 입대의 구성 변경된 날부터 며칠 내에 신고서를 갖다가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되느냐? 30일, 30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신고할 때 실제로 신고서는 30일에 내게 됩니다. 이어서 59번. 장기성계획의 수립이죠. 즉 공동도 관리법상 용어를 쓰시오. 자,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공동대를 건설하는 사업체, 또 복합 건물일 때는 건축주를 포함해서 또는 주택법 66조 1항 2항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자, 기억 그래서 사업체하고 리모델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리모델링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공동택의 공유분에 대한 장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택법 49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1부터 사용승인을 갖다가 신청할 때 주택법상 사용검사,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할 때 건물 다 짓고 이때 사용검사권자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그 일을 공동택에 누구한테 장기성계획을 인계하게 되냐? 받았으면 누구한테 인계한다? 관리주체. 그래서 앞에는 리모델링, 니은은 관리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밑에 생략해놨고, 그래서 앞에는 리모델링 하는 자, 그 다음에 관리체에게 인계하죠. 장기성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용검사권자가 그런 얘기입니다. 60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별법상 내용이다. 괄 안에 들어갈 용어 쓰시오. 딱 하나만 쓰면 되네. 쉽네요. 관리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 체계안 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하는 무엇은 안전 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 안전관리를 의뢰하게 되느냐? 정밀 안전점검 기억. 정밀 안전점검 적으면 되겠습니다. 정밀 안전점검. 다음 61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내용이다. 괄 안에 들어갈 숫자를 용어와 숫자를 차례로 쓰시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법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점검 담당하는 사람은 자치점검 마쳤으면 지체 없이 자체 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 하나 뭐냐? 긴급수리로 구분해가지고 관리체가 통보하고 이때 관리체는 자체 점검 결과를 갖다가 자체 점검 후 며칠 내, 5일 내 어디에? 승강기 안전 종합정방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공단, 니은은 긴급수리, 디귿은 5일이 되겠습니다. 5 되겠습니다. 61번이었습니다. 좀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죠, 거기. 그래서 디귿은 꼭 맞아야 되겠죠.
5일, 5호는 꼭 맞아야 된다, 이거는. 니은은 약간 어렵겠죠. 긴급수리. 그 다음에 1번은 그냥 공단입니다.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법인 그래야 되지, 비영리 그러면 안 됩니다. 비영리 법인 하면 안 됩니다. 법에 있는 용어 그대로 써야 됩니다. 62번 갑시다. 이건, 전기 공급 거부 사유입니다. 원래는 거부하면 안 되지만, 밑에 해당할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요청하지 않을 때. 즉, 나와봅시다. 사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 얼마 미만할 때는 2년 전부터 요청해야 되고, 사용량이 얼마 이상, 얼마 미만할 때는 3년 전에 요청해야 되고, 얼마 이상일 때는 4년 전에 미리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데, 기억에는 10, 니은에는 30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10, 니은은 30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63번 조합 설립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조합 설립할 때, 재건축, 재개발할 때 설립 동의요건입니다. 여기는 재건축 동의요건입니다. 재건축 동의요건일 때 단지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밖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단지 밖에 있는 겁니다. 단지가 아닌 지역이다. 밖에 있는 때는, 그때는 토지 또는 건축 소유자의 얼마?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죠.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이건 단지 밖에 있는 경우입니다. 단지 밖에 있는 경우. 재건축할 때는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건 다릅니다, 또. 그래서 결국엔 들어가는 것은 4, 3, 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64번입니다. 화재 예방 수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상 수방용품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가란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수방용품은 다 누가 다루느냐? 수방청장이 다룹니다. 수방청장이 해주는데, 수방청장이 형식을 했는데 또 취소도 합니다. 취소됐으면 몇 년 이내는 다시 받을 수 없다? 2년, 2.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우수품질 인증 유효기한. 우수품질 누가 인증했을까요? 역시 수방청장이 인증했는데, 몇 년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까요? 5년, 5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2, 뒤에는 5가 되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로, 약간의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문제 8월달 모의고사 아주 참 그야말로 다사다난하게 문제를 풀었죠. 아주 골고루 문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내용도 많이 반영했고, 문제 수준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40점 이상은 맞으면 좀 열심히 그래도 공부한 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40점 이상 맞았으면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8월 달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할 때는 좀 더 점수를 높여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동요 모의고사를 또 다시 6회 하거든요. 6번 또 합니다. 동요 모의고사 240문제를 갖다가 하게 돼. 그때 연습하고 또 문제 풀면 또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8월 달에 처음 1차 시험 끝내고 모의고사 봤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올 텐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40점 이상이면 나름대로 공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모의고사 6번 할 동안에 그때 이제 실력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